안녕하세요. 네이처셀이 200만 주밖에 거래량이 터지지 않으면서 곧장 상한가로 직행했습니다. 시가총액은 7천억 원대인데요. 내리처셀이 올리처셀이 된 순간입니다. 왜 올랐을까요? 임상 3상 성공 기사가 나왔기 때문입니다. HLB가 임상 성공이라는 단어를 썼다가 증선일을 겪고 있는데요. 네이처셀은 그런 거 조심하는 거 없이 일단 성공이라고 뉴스 기사부터 때리고 보네요. 뭔가 남다른 기업입니다. 무엇이 성공한 걸까요? 줄기세포 치료제의 효능과 안정성을 확인했습니다. 어디에 사용할까요? 퇴행성 관절염에 사용합니다. 결과를 받아본 CRO 기업을 보니 굉장히 친숙한 기업입니다. 바로 LSK 글로벌입니다. 아파티닙의 임상시험을 주도하기도 했던 바로 그 CRO 기업이죠. 국내 토종 기업입니다. 네이처셀도 LSK 글로벌에게 임상시험을 맡겼던 겁니다. 14일에 결과보고서를 받아보았다고 하는데요. 14일은 금요일입니다. 아마 장 끝나고 저녁에 받아봤겠죠. 그리고 금요일에 발표하지 않고 주말은 푹 쉬고 월요일에 파급력이 강력하게 발표했네요. 다음 계획은 뭘까요? 네이처셀 라정찬 회장에게 물어보니 품목 허가를 준비하고 GMP 부분도 잘 준비하고 있다고 합니다. CGMP가 아닌 걸 보니 미 FDA, BLA는 아닌가 봅니다. HLB가 성공이라고 한번 잘못 말했다가 곤혹을 치르고 있기 때문에 굉장히 조심스럽죠. 그렇다면 네이처셀은 왜 성공이라 발표했을지 볼까요? 1차 평가 변수 프라이머리 엔드포인트는 통증 지수였는데요. 통계적으로 유의한 개선이 확인되었다는 겁니다. P밸류는 0.0002로 성공이라고 판단한 것이죠. 2차 평가 변수 세컨더리 엔드포인트에서도 뚜렷한 개선 효과가 확인되었고 다른 부작용은 없었다고 합니다. 이 정도면 성공이라고 해도 별로 할 말이 없긴 합니다. 그래서 성공이라고 발표한 것으로 보입니다. 이번 임상시험을 진행한 줄기세포 치료제를 직접 개발하고 있는 건 알바이오입니다. 네이처셀의 관계사죠. 알바이오는 비상장 기업입니다. 소재지는 대한민국이죠. HLB 엘레바는 소재지가 미국인데 네이처셀의 알바이오는 대한민국입니다. 그런데 뭔가 이상한 게 있습니다. 네이처셀이 알바이오의 지분을 0.48% 가지고 있다고 합니다. 그냥 보면 38% 가지고 있구나 라고 생각할 수 있는데요. 눈을 한번 비비고 다시 보면 0.38이 아니라 0.48%입니다. 이게 뭐죠? 알바이오의 지분을 1%도 안 가지고 있는 겁니다. 물론 네이처셀이 조인트 시스템의 국내 판권을 보유하고 있긴 합니다. 시판이 되면 네이처셀이 판매할 수 있다는 것이죠. 지분율이 굉장히 작을 뿐입니다. 그래도 못하겠지. 다시 한번 확인해봤습니다. 지분율이 0.38%가 맞습니다. 네이처셀과 알바이오는 지분으로는 아무 관계가 없는 회사라고 봐도 될 정도입니다. 그런데 오늘 상한가를 갔죠. 라전찬 형님 안 그래도 주가 조작 의혹으로 법원에도 왔다 갔다 하셨는데 이거 오늘 네이처셀 상한가를 가도 되는 거 맞나요? 괜히 더 의심받을 상황이 벌어질 수 있는 것이죠. 물론 1심에서 무죄를 선고받았습니다. 죄가 없다는 겁니다. 이 재판의 내용은 무엇이었을까요? 줄기세포 치료제를 대상으로 한 허위, 과장 정보를 발표하고 주가의 급등락 사태를 초래한 혐의로 재판이 열렸던 겁니다. 그런데 오늘 또 줄기세포 치료제 결과 발표로 네이처셀은 상한가를 갔습니다. 물론 결과를 보니까 프라이머리 엔드포인트와 세컨더리 엔드포인트 모두 개선이 있었다고 하고요. 부작용도 없었다고 합니다. 그런데 사건이 사건이다 보니 비슷한 사태가 또 벌어지니 이게 이래도 되는가 싶은 생각이 드는 건 사실이죠. 1심에서 무죄가 나온 만큼 사실 이런 주가 급등락은 자연스러운 현상이라고 봐야 하지 않을까 생각도 듭니다. 일부러 주가 조작한 게 아니라는 판단이 1심에서 나왔기 때문이죠. 1심에서는 검찰이 졌습니다. 이대로 물러설 수는 없죠. 항소로 들어갔습니다. 그러면서 라전찬 대표는 시약처로부터 부정적인 결과를 전달받았음에도 불구하고 허가를 받은 것처럼 허위의 보도자료를 배포해 주가를 상승시켰다고 말했습니다. 이에 대해 라전찬 대표도 지지 않고 말합니다. 통계적 수치를 따져봤을 때 정식 허가를 받을 수 있다는 것은 지극히 상식적인 판단이다라고 말이죠. 아니 데이터가 허가를 받을 수 있다고 말하는데 이게 어떻게 과장 광고냐는 것이죠. 그리고 문제가 된 것은 허가와 관련된 게 아니라 임상실험과 약에 대한 설명이 문제가 된 것이라고 합니다. 그리고 약에 대한 설명을 하는 것이지 주가를 부양시키려는 목적을 담은 것은 아니라고 합니다. 많은 분들이 의심의 눈초리를 보이는 것과 다르게 분명히 라전찬 대표는 1심에서 무죄를 선고받았습니다. 법원은 항상 합리적인 판단을 내리는 기관이죠. 아무리 의심스러워도 증거가 명확해야 합니다. 선량한 사람을 처단할 수는 없는 것이죠. 선량한 사람이 정상적인 기업 활동을 하다가 억울하게 감옥살이 하면 얼마나 억울하겠어요. 그렇기 때문에 빼박으로 증거까지 나와야 처벌합니다. 이를 보면 참 제약바이오 기업도 사업하기 힘듭니다. 보도자료를 배포할 때 회사는 당연히 자사의 파이프라인이 뛰어나다고 자랑하고 싶고 알리고 싶을 겁니다. 그런데 회사의 약을 자랑하다 보면 투자자들이 약이 정말 좋구나 하고 매수에 들어갑니다. 특히 한국은 제약바이오에 대한 열풍이 엄청나죠. 위험할수록 좋아합니다. 그러다 보면 주가가 급등하게 되고 보도자료를 배포한 제약바이오 기업은 금융당국으로부터
조사가 들어가게 됩니다. 과장 광고에서 주가를 급등락시켰다는 것이죠. 물론 금융당국에서는 당연히 이런 조사를 해야 합니다. 안 하면 그것도 문제입니다. 당연히 해야 할 일을 열심히 하는 겁니다. 그래야 개인 투자자들이 안전하게 한국의 주식시장을 믿고 투자할 수 있을 겁니다. 라전찬 대표가 1심에서 무죄가 안 나오고 유죄가 나왔다면 저도 이렇게 해석하지 않았겠지만 무죄가 나왔으니까 억울할 수도 있었겠다 생각을 하게 된 것입니다. 물론 2심에서 뒤집어질 수도 있습니다. 그때는 또 금융당국이 잘했다고 판단하게 되겠죠. 왜? 주가 조작은 하면 안 되니까요. 선량한 개미들이 다칩니다. 재미있는 사실은 지금 본 재판에서도 조인트 스템이 나오는데 오늘 나온 뉴스 기사도 조인트 스템의 임상 3상 성공 보도 자료라는 겁니다. 재판이 이뤄지고 있는 바로 그 줄기세포 치료제 조인트 스템에 대한 뉴스 기사로 상한가를 가게 된 겁니다. 재판이 이뤄지고 있는 만큼 투자자들도 조심스럽지 않을까 싶은데 그런 거 없이 그냥 상한가를 보내버렸습니다. 네이처셀은 HLB만큼이나 주가가 급등락이 엄청났던 기업입니다. 1심에서 라정찬 대표가 무죄 판결이 나오자 상한가로 급등했습니다. 그 당시 주가인데요. 상한가 이후에도 다음날 23%로 장 마감을 했죠. 법원은 라전찬 대표와 같은 혐의를 받은 CFO 등 3명에게도 무죄를 선고했습니다. 임원들 전부 다 무죄를 선고받은 것이죠. 왜 법원은 무죄를 선고했을까요? 재판부는 기업이 언론을 통해 실적을 홍보하는 것은 표현의 자유라고 했습니다. 이건 주가 조작으로 보기 힘들다는 겁니다. 또한 네이처셀의 고위 관계자는 1심에서 무죄가 나올 것을 짐작했다고 하네요. 자사의 제품 능력을 홍보하는 행위는 자본주의의 원칙이기 때문이죠. 추후 있을 검찰의 항소에서도 무죄 추정의 원칙과 1심에서 무죄라고 나왔으니만큼 큰 우려는 없을 것이라는 입장입니다. 보니까 조인트 스템은 미국 FDA 임상도 이루어지고 있네요. 와, 검찰에 한번 불려가면 멘탈이 터지는 게 재판부에게 징역 12년과 추징금 235억 원을 선고해달라고 했었습니다. 제약바이오 기업을 운영하는 대표는 이런 경험을 한두 번을 할 거라고 생각해야 합니다. 처음에 징역 12년 구형을 맞닥뜨렸을 때 라전찬 대표는 어떤 생각이 들었을까요? 물론 유죄라고 하더라도 재판부에서 12년을 그대로 때리지는 않고 깎아줍니다. 그러나 12년을 들었을 땐 아찔했겠죠. 그런데 결론적으로는 1심에서 무죄가 나왔습니다. 검찰은 일단 크게 징역을 때리고 보는 것이죠. 상장사 대표면 돈이 많아서 좋을 것 같지만 또 그렇지만은 않습니다. 문제가 생기면 또 규모도 어마어마하기 때문이죠. 삼성도 무적의 삼성인 줄 알았는데요. 이재용 부회장도 결국 감옥살이를 하고 맙니다. 큰 힘에는 큰 책임과 대가가 따르는 건가요? 내 편도 많지만 적도 엄청나게 많습니다. 그걸 다 디펜스하고 앞으로 나아가야 하는데 그걸 뚫려버리면 그대로 치명타입니다. 물론 재판을 받는 건 잘못했다는 의혹이 있으니까 재판을 받는 거죠. 그런데 제약바이오 입장에서 생각하면 IR을 했는데 주가가 급등했다고 과장 광고로 이득을 봤다고 검찰에 불려나가서 조사를 받은 것이잖아요. 결국 1심에서 무죄를 받았는데 관점을 1심 무죄에 맞춰보면 정상적인 기업 활동하다가 의심되니까 검찰에 불려가서 곤혹을 치르고 풀려난 느낌일 겁니다. 그런데 끝이 아니죠. 2심도 있습니다. 세 줄 요약입니다. 네이처셀이 임상 3상이 성공했다고 발표한 후 상한가를 갔습니다. HLB와 네이처셀은 비슷한 점이 많은데요. 네이처셀은 과장된 보도자료를 배포해서 주가 급등락을 불러일으켰다고 재판이 이루어졌습니다. 1심에서 무죄가 나왔고요. HLB는 임상 성공 보도자료 후 주가 급등락을 불러일으켰다고 증선이가 열리고 있는 중입니다. 네이처셀과 비슷하게 무혐의로 갈 수 있을지 지켜봐야겠습니다. 여기까지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